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랑구 건강네트워크에서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서 산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장애인 건강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특별하게 우리 용마산 자락길이 무장애 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 길인 용마산 자락길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 건강네트워크 선생님들하고 특별히 초대 손님도 오셨는데요.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색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양주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중랑지회 사단법인 중랑통합부모회 사무국장 이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건강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여기 사가정 공원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정 공원은요, 용마터널 위쪽으로 사가정역에서 올라오시면 돼요.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짝 걸어가면서 우리 무장애 길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도 보고 또 장애인 건강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 또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장애 가족이신 우리 선생님 이문아 선생님 이야기 함께 들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걸어볼까요? 네. 벌써? 네. 네. 선생님 산 좋아하세요?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필요에 의해서 오는 편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데 어떤 실내 공간에 틀에 박힌 어떤 공간에 있는 거가 굉장히 어렵고 본인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으로 나오고 들로 나오는 게 저희 아들이 정서에도 좋고, 그래서 네.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야외에서 걸을 수 있다는 게 예. 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하루에 15분을 걸면은 사망률이 22% 단축된다. 대부분 우리 환경이 걷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야외에서 걷는 거는 상당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 한번 이렇게 걸으면서 이 걷기 문화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예, 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예. 저도 얼핏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산이 의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던 저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네. 예. 네. 일단은 공기 일단 좋고, 네. 예. 눈도 시원해지고, 예. 그다음에 마음도 안정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다 이 동네에 사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냐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이 산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산책을 하는 거, 평지를 걷는 거랑 산을 타는 건 쓰는 근육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다리를 들어 올리려면 네. 그 배심이 결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코어 네, 네. 근육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코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산을 타는 것 아니면은 평지를 걷더라도 다리를 이렇게 좀 높이 들어 올리는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해주면 코어 근육 강화에 좀 도움이 많이 돼서 환자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요. 예. 무장애 길이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확실히 이렇게 계단은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약간 힘들어요. 경사가 힘들어요. 경사가 있어서 조금 힘든 감은 없지 않은데 그래도 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면은 그 부담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아, 어머님 힘들지 않으시죠? 예, 약간 숨이 차긴 합니다. 왜냐면 예. 평소에는 이렇게 뭐 어떤 뭐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네. 산으로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맞아요. 말하면서 예, 중남구 쪽에 걷기 좋은 길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는 저희 아이하고 이제 네. 필요에 의해서 산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길 따라 올라가면 왼쪽 편으로 가면 이렇게 아. 망우공원 이렇게 둘레길로 해서 걸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용마산 넘어서 아차산으로 연결되는 둘레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필요에 의해서 와보셨군요. 예, 필요에 의해서 많이 와봐서 예. 네. 그리고 저는 용마 공원길에 거기 길을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조금 많이 둔해요. 둔해서 이렇게 네. 원래는 흙길을 걷고 돌을 피해가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쪽 길로 갔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근데 네. 이제 망호공원 둘레길은 아스팔트가 이렇게 조금 곱게 깔려 있어서 네. 예, 달리기 하기도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네.
집안에 있거나 어떤 네. 이게 갇혀진 공간 네. 이런 곳에 있는 것보다는 네. 훨씬 좀 안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이가 편해하고 네, 예, 좋아하고 예예. 예. 보면은 굉장히 지금도 사람이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예예. 아까는 보니까 전동 휠체어 가지고 계신 분도 예, 예. 다니는 걸 보니까 예예. 이런 길이 예. 굉장히 좀 더 많고 예예. 많은 분들이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예예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 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이용해야지만 그렇죠. 이렇게 걸을 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불안하고. 많잖아요. 네. 네, 제가 두 분 우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진료실에서 또 우리 환자들 보시면서 장애인분들 혹은 장애인분들 모시고 온 가족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진료실에서 만난 장애인분 가족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지 도움을 청하시는지 또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사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료실이라는 공간이나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네, 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치의를 원하시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자를 봐주시길 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좀 더 그러한 주치적인 치료를 더 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소소한 경증 장애인들은 많이 오세요. 네, 그러니까 뭐 감기 걸려서도 오실 수 있는 거고, 뭐 배탈 나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자주 오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면은 만성 질환도 생기고, 점점 이제 아픈 데가 많아지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 주치 요즘에 시범 사업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문제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이 많이 좀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다 보이시죠? 나무로 데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분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일반 성인들도 걷기에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숨이 차서 잠깐 앉았습니다. 앉아서 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보자면은 네. 장애인 주치 제도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오동호 선생님께서 그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을 이제 주치의로서 건강 관리를 해드린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치의라는 거가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 주치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환자분들도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제 계속 그분의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네.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치의가 장애인한테 먼저 서비스가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한 1년쯤 됐거든요. 네. 일반 건강 관리는 이제 만성 질환,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건강 관리를 이제 일반 건강 관리를 하는 거고요. 네. 주장애 관리는 뭐 그 지체 장애라든지 아니면 뇌병변 장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라든지 의사가 방문을 할 수 있게까지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뭐 장애인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중증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바빠서 그러신 건지 이런 그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장애인 주치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이신 거죠? 원장님 병원은? 네, 그렇습니다. 중랑구에 몇 분 계신데 네네. 그분들도 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나름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제도가 아직 초기이고 또 네.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범 사업이 1년 안에 성과를 내는 게 어려워요. 네.
예, 이게 우리는 좀 급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게 알려지는데 1년, 그 다음에 네. 그걸 또 이제 막상 이제 체험하시고 네, 네.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이제 그거를 또 분석을 해가지고 네. 더 이제 다른 방법을 그 방안을 더 이제 다듬는데도 또 시간이 네, 걸리니까 네. 사실은 시작했던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는 크죠. 근데 이제 1년 됐으니까 네. 좀 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네. 그 주제를 네. 장애인 주치의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장애인 건강 문제는 그 인권이나 또 사회 환경의 척도이기 때문에 네. 꼭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중랑 건강 네트워크에서 이런 장애인 관련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죠. 네, 네. 아까 네.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네. 왜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은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던 게 이제 장애인 주치의제예요.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고 시범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 일단 몰라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치의 제도가 시행이 돼도 보통 장애인은 그러니까 비장애인은 내가 아프면 아주 중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되지만 뭐 약간 어깨가 결리고 쑤시고 뭐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올까 이럴 때는 그냥 본인 혼자 가거든요. 근데 장애인은 혼자 가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군가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엄두가 안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이 등록이 돼 있는데 왜 자주 안 오냐? 이게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뚜벅뚜벅 걸어서 진료를 갈 때 장애인은 혼자 가실 수 있는 장애인도 뭔가 휠체어를 타야 되고 뭔가 가기가 맞아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자폐성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병원을 갈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다른 환자분의 눈총이에요. 예. 그래서 좀 어떤 자폐성 장애인데 아주 중한 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 말씀이 네. 이제 어떤 과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치과 진료를 갈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아이가 사람 많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 일단 진료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아이는 벌써 병원이 질려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료도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조금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어렵겠죠. 예, 네, 어려운데 네. 남의 시선이 싫고 사람 많은 북적이는 그게 감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발달 장애인이라면 공간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대부분이 비장애인들이 몰라주거나 외면하진 않는데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자격지심이랄까 그런 게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받아서 깨야 될 부분이긴 한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거나 내 아이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주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아유 참지 그냥 두지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간이 그러니까 원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합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맞지만 병원에서는 약간 이게 공간 마련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런 어려움이나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핸디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네, 아까 네. 선생님 말씀하실 대로 척 알아서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있냐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네. 예, 그거는 결국은 특히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라포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얘기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 주치의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 아이가 이가 6살 때 전체가 다 썩었는데 더 썩어서 연고치를 망가뜨리기 전에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면 치료를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 계신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발달 장애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받으셔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면 치과 치료 올 때마다 재울 거냐고 전신으로. 네. 큰 일이 되거든요. 전신하려면 입원할 수 있는 치과 병원을 가야 되고 비용적인 그렇죠. 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 당장 굉장히 많이 아파서 막 밤마다 울지 않으면 한 2, 3개월 여유를 두고 그냥 놀러 오듯이 그게 결국 그 병원이나 병원 관계자나 종사자분들과의 라포를 만들라는 네.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병원에 들어가서 마취 안 하고 했어요. 마취 안 하고 해서 지금은 저희 아이가 20살인데 치과 진료
두려워해요. 막 손발이 차지고 막 몸에서 가스 나오고 막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재워버리진 않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손 뒤에 이렇게 누르고 입 벌리고 잘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거를 조금 하려면 어쨌든 이런 장애인의 마음이나 심리를 조금 이해해서 조금 어떤 그 구조적인 서비스도 조금 이루어지면 이게 이 서비스가 정착되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걸어가면서 네, 그러시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장애인 주치제도에 참여하려는 네. 장애 당사자분들은 이게 뭐 특별히 더 부담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아, 그게 본인 부담금이 네. 1년에 한 회당 해서 그런데 총 1년에 한 2만 원 정도가 아, 1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만 원을 내는 건 아니고요. 네. 회당 해가지고서 12번 계산하면 아마 그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럼 이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그냥 병원에 오셔서 근데 대상이 네, 네. 3급 이상의 장애. 예, 아. 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지금 현재로선 되어 있고요. 네. 장애인 주치 사업에 교육 이수를 받으신 원장님, 네, 네. 예, 그런 의료기관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커뮤니티 케어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장애인 그 주치 시범 사업도 커뮤니티 케어에 들어가 있어요. 네. 병원을 접근하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병원 갔다 와서도 이제 관리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제가 네. 그분 집에 갔다가 네, 약통을 보고 너무 놀란 게 네, 약이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그냥 통에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언제 먹어요? 그러면 그분은 혈압이 있고 천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약을 분리를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자유롭게 드셔서 전혀 효과 없는 약을 드실 때도 있겠네요. 있고 아니면 드시면 안 되는 약을 드실 때도 있고 네. 드셔야 할 약을 제때 안 드시는 경우가 아, 많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뜯어놓으면 약이 이제 산소에 닿으니까 네. 오래 보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이상 보관하고 계시고 예. 왜냐하면 약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게 있으셔서 그냥 네. 모아놓으셨어요. 통에다가. 아. 그것도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통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약통을 이렇게 담아놓으신 걸 보고 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지금 그 방문 진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주거 환경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적 문제들이요. 네. 이거를 직접 가서 네. 도와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문 진료 모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예, 이게 좀 빨리 네.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긴데 발달 장애를 가진 청년이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데 네, 약을 그러니까 무리하게 한꺼번에 네. 예, 많이 드셔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전화상으로 이게 케어가 되시는 분은 전화로 이제 약 처방을 예를 들어 뭐 4일치를 받아갔다. 네. 그러면 이제 약 잘 드시고 계십니까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전화상으로 케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드신다고 해놓고 안 드시거나 네, 이렇게 모아놓으셨다 한꺼번에 드신다던가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네. 예, 선별을 해서 방문을 해서 네. 예, 약 처방 받아갔으면 잘 드시고 계시는지가 체크가 돼야 하는데 예, 그게 결국 장애인 주치의하고 네, 예, 간호 예, 사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네.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홍보만 잘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상당히가 정말 아니라 다행입니다. 절실하죠. 아, 그런가요? 예, 네. 절실한데 네. 다들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아, 장애인분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뭐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하려 해도 몸이 굉장히 아프면 그냥 그대로 자기 관리가 특히나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특히나 그냥 주저앉아서 집에 계시고 그게 반복되면 몸도 더 나빠지고 네. 그럼 결국 삶의 질이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그 의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예. 오늘은 뭐 이렇게 저희가 무장의 길로 와서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그 걷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잘 다니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이동권과 관련돼서는
그 지금 중랑구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네, 그래도 이제 마음 먹고 이게 내가 산행을 해야 되겠다, 걷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그 좋은 길들, 산을 뭐 경사로를 타거나 이렇지 않고 완만하게 이렇게 길을 놔주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휠체어 장애인 분들은 충분히 산행을 하실 수 있고 걷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들이 여기도 있고 저쪽에 이게 망우 공원 쪽에 이게 완만한 이런 나무 다리는 아니어도 중턱에 아스팔트 이렇게 돼 있고 길도 잘 골라져 있거든요. 심지어 건강하신 분들은 거기 산 중턱에서 조깅을 하시는데 이런 곳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도 산 중턱에서 반바지 입고 막 쉽지 않아요. 보통 한강변이나 차 막 달리는 매연 많이 나오는 곳에서 조깅 하시는데 네. 그거 여기는 굉장히 그건 되게 좋은 자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마산에서 아차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도 요즘에는 이렇게 길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산행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일단 물리적인 어떤 장애는 신체 장애인 분들은 그것만 이동권적인 부분에서 해소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자폐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 분들은 물리적인 게 편의 시설이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편의 제공이 돼야 돼요. 사람이 곧 편의 제공이거든요. 정신 장애나 뭐 발달 장애 쪽은 사실은 물리적인 것 갖고는 해결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걷기를 해주신다던가 아까 제가 계속 이제 요즘에 또 대세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뭐 산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잡아주신다던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삶을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장의 길이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또 여기까지 오려면 사가지고 공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는 뭐 문제는 어려움은 아직은 없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이동권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고 있죠. 중랑구는 이제 그 진입하는 진입로나 이렇게 산에 와서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일단은 이동하는 그 거리 이런 건 이제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가 매끄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 막 자전거도 지나다니고 오토바이도 지나다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 연결하는 연결 통로에 뭐 산길 가는 뭐 길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인식이 이렇게 바뀌게 해주신다던가 하시면 더 이렇게 좋은 산길을 이용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이 평탄하고 매끄러운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뭐 별로 무심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휠체어나 이런 분들한테서는 잘못하면은 또 그게 넘어지실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러네요. 저도 이제 그 유모차 끌고 다니다 보고 그때 그 생각 많이 이제는 애들이 좀 커가지고 유모차를 끌지는 않는데 그 좀 어릴 때는 유모차 끌고 어디 나가려 그러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유모차는 하다못해 안 되면 들면 되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통째로 그냥 애 업고 뭐 들고 이러면 되는데 휠체어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힘들겠다. 뭔가 좀 어떻게 방법이 필요하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보도블록의 노면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하철 이용을 하려고 해도 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없는 곳들도 간혹 있고 있어도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동이 이렇게 뭐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그 이렇게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게 그 휠체어 장애인 분이 중도의 장애를 입어서 이제 하시던 일을 못 하시게 됐는데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셔서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러 가는 길에 첫 발을 디딜 수가 없었대요. 1980년대. 그러면 나는 이제 삶을 더 살 수가 없겠구나. 왜 사회로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권의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권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마다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 사실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리 아플 땐 가끔씩 이용하고 그다음에 어쩌다 사고로 제가 어쩌다 사고로 깁스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런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사실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게 조금 인식이 많이 확산이 돼서 그런 장애인들만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네. 내가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네. 우리 어머니가 힘들 수도 있고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문아 선생님 소개해 주셨던 그 사례 이야기 전에 그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그 생존권이다 뭐 이런 강의를 저희 병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당사자분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들었고, 이동권이라는 게 사실 없던 단어였는데 장애 당사자분들이 이게 정말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생겨난 어떤 새로운 단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길들을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르신분들, 그리고 유모차 탄 아기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그냥 뭐 저같이 예전에 무릎 연골 찢어져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렇게 비자발적인 일반 시민들도 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이렇게 많이 조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까지 오기까지 진입하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면목동 같은 길은 옛날 길이어서 이게 도로 자체도 차도 다니기 쉽지 않은 도로인 거고, 거기에 사람이 섞여 있고 잠깐 이제 정차, 주정차한 차량 있으면은 거기 지날 때 뭐 할머니가 쌍둥이 유모차 끌고 막 질주하듯이 뛰어가실 때는, 차를 피해 가실 때는 저는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스쿠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더 이용이 힘드실 거고,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발 행동하는 우리 장애 친구들을 같이 걸을 때 또 그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반 환경을 잘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장애 당사자나 가족들만 이야기할 그런 문제들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이제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갈 때마다 망설였던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단어가 장애인 주치 제도라는 그런 단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잘 알고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봤을 때 그냥 뭐라고 어떻게 표현이라도 조금 도망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이웃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 이제 알았는데 그렇게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이제 있다고 시작입니다. 하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장애인 가족으로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사실 이용하는 게 맞거든요. 애써서 만들었는데 몰라서 이용 못하면 너무 아깝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제 거꾸로 저희도 이런 장애인 가족의 어떤 단체나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가서 알려서 좋은 제도 널리 이용해서 예산도 더 많이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이 사회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느꼈던 말씀 중에 한마디가 이 편견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네.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러한 시설들은 저한테도 되게 좋거든요. 네. 편견으로 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따뜻하게 봐주시고 배려를 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저희가 중랑구 건강 네트워크에서 하는 방송이고, 오늘은 또 장애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호기롭게, 그리고 또 산까지 나와서 야외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모한 시도가 그렇게 무모하지만 의미 없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구민분들께서도 좀 지역 주민들도 보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런 시도들, 그래서 여러분께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이 많은 의사 친구가 있어요. 여기 2명.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방송하는 이 유튜브 채널 밑에 글 남겨주시면은 또 댓글도 친절히 달아주실 것 같고,
다음에 방송할 때 또 그거에 답변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이제 부족하지만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 보시면서 또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